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숙청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숙청이라는 낱말은 상당히 익숙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글쎄요, 대략 상상만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청이라면 뭐 반드시 막 죽인다, 처단한다 그런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글자 뜻 그대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숙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숙청의 숙은 엄숙하다는 뜻이에요. 엄숙할 수. 그리고 청은 맑을 청이다. 네, 엄숙하다와 맑다는 것과 합치면 숙청이라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엄숙하다는 뜻보다 엄하다. 엄하게 해서 엄하게 맑게 한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글자를 한번 보면 엄숙할 숙은 자, 이런 글자가 있다. 이번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붓사 또는 붓유리다. 일반적으로 붓유리라고 하면 여기에 또 두 개의 획이 더 붙습니다. 그렇죠? 더 붙는데 뗀 것도 붓사다. 그리고 못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연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복잡한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왼쪽은 조각 편자다. 오른쪽은 이제 장수장변이다. 나무 목자를 양쪽으로 나눈 글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게 안에 이제 한일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보면 나무판으로 둘러막은 연못이다. 못을 파고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둘러막았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옛 글자를 보면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못연이라고도 하고 삼수를 붙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못연자를 많이 쓴다. 그러면 못가에 못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그곳에 붓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그러한 엄정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어떤 물가에 이렇게 붓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엄숙하게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엄숙할 숙이다. 청은 이제 맑을 청이다. 그렇죠?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푸를 청이죠. 그리고 삼수다. 푸른 물은 일반적으로 맑은 물이다. 이 푸른 청자는 옛 글자를 보면 날생자에다가 우물정자다. 그렇죠? 우물가에 풀이 자란다. 자라는 풀은 일반적으로 푸른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을 청이다. 그래서 엄숙할 숙의 맑을 청. 사전을 보니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는다. 글자 그대로 보면 새기기가 별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란한 세상 또는 그릇된 일자리를 엄하게 바로잡는다. 청은 맑게 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잡는다고 보고 숙이란 것은 엄하게 아주 엄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그것을 보더라도 어지러운 상태를 엄하게 바로잡는다. 그렇게 하면 뜻이 제대로 통할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니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 숙청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북한과 관련돼서는 숙청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 그때 숙청이 됐을 때 그 숙청 당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냐 처형당하는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실제 또 처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반드시 꼭 죽는 것은 아니다. 아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멀리 보낸다든지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현실과 관련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 정치단체나 비밀결사의 내부 또는 독재국가 등에서 정책이나 조직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처단하거나 제거한다. 처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인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죽이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숙청이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학 대사전에서 이 숙청을 설명을 해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반대파나 정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숙청이다. 특히 20세기에 다양한 전체주의가 정적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스탈린이 소련에서 숙청을 했다. 또는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이제 숙청을 많이 했다.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대량 학살을 했다. 이것도 숙청이라 한다.
또 르완다에 뭐 대량 학살을 했다. 막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에 의한 숙청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20세기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사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에는 암살이다. 이런 것도 있죠. 또 제명이다. 또는 이제 추방을 하기도 하고 처형을 하기도 한다. 또 체포, 구급 이렇게 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숙청이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 대숙청이란 그런 낱말이 나왔습니다. 스탈린이 1937년에서 1938년까지 저지른 정치적 탄압과 박해 사건, 소련의 경우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대숙청이라고 한다. 또는 소련의 대학살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련 공산당인데 숙청을 했다. 공산당 내에서 숙청을 하고 또 농민이나 소수민족 탄압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수민족 탄압 중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1937년 고려인을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도 일종의 대숙청에 해당한다. 그때 강제 이주 인원이 17만 2천 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살한다든지 강제노역 중에 어떤 질병이나 고문 같은 이런 현상도 많이 일어났다. 소련 대숙청에는 공식적으로 사상자, 처형된 사람이 68만 명이 넘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숙청이란 한자말을 쓴다. 자, 숙청과 비슷한 말로 숙정이라는 것도 있다. 부정한 것을 엄격히 단속하여 바로잡는다. 정은 이제 바로잡는 것이다. 숙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엄한 잣대를 가지고 엄하게, 그렇죠? 엄격히 단속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엄하게 다스려 바로잡는 것을 숙정이라고 한다. 사진에 나온 예문을 보니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공직사회의 숙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접하는 그런 예전에는 좀 많이 접한 그런 낱말이었다. 또 이제 군대와 관련해서 숙군이라는 것도 있다. 기강이 써있지 않은 군대나 부정을 저지른 군인들을 엄하게 다스려 바로잡는 것을 숙군이라 한다. 그래서 숙청이다, 숙정이다, 숙군이다 할 때 숙은 아주 엄하게 엄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보면 이제 음자가 숙자가 음수갈 숙이다. 그렇죠? 그래서 엄숙하다. 엄숙하다. 우리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숙한다. 그렇죠? 또 정숙한다. 정숙해라. 조용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또 추가해서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을 보면 대중머리를 얹으면 퉁소를 얘기한다. 퉁소. 우리 피리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단소. 비교적 짧은 이제 피리를 단소라고 한다. 또 태평소 또는 대평소 할 때 이제 이런 피리를 얘기한다. 입구자를 붙이면 휘파람 소자다. 휘파람 소. 해소라는 게 있죠. 접하기 어려운 낱말입니다만 바닷물이 이렇게 역류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 그것이 해소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소리다. 또 실사를 붙이면 수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수, 자수를 한다. 자는 이제 바다를 찌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십자수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수강산, 그렇죠? 네, 금수강산 할 때도 이 수놓을 숫자를 쓴다. 청자는 이제 풀을 청이다. 이것이 정자입니다. 이렇게 약자 또는 신자체 또는 중국의 간체자로 이렇게 쓴다. 아래에는 이렇게 이것이 원을 얘기하죠. 그렇죠? 원을 얘기하는데 다룰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많이 쓴다. 그래서 청과 청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이 글자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단청이다. 그렇죠? 우리가 단청 또는 청사진이다. 이럴 때 이제 풀을 청을 쓴다. 삼수를 붙이면 맑다는 뜻이죠. 맑을 청. 그렇죠? 청명이다. 네. 24절기의 하나, 청명. 또 청렴하다. 할 때. 그렇죠? 이것도 물론, 우리가 속자로 쓰게 되면, 삼수를 붙이면 맑을청이 된다. 네. 그리고 말씀을 넣으면 청하다. 청할 청이다. 신청을 한다. 또는 청구를 한다. 돈을 청구를 한다든지. 예. 날일자를 넣으면 물론, 날이 푸르다. 그것은 개었다. 하늘이 개었다. 개일청이다. 쾌청하다. 쾌청하다. 청천이다. 네. 개인 하늘이다. 예를 들어서
푸른 하늘, 푸를 청에 하늘천을 쓰면 푸른 하늘, 또는 이 계일청을 쓰면 맑은 하늘, 막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고기 어자를 붙이면 청어를 얘기한다. 청어. 자, 그런데 이 후는 청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 청어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어, 과메기를 만드는 청어가 아니라 이것은 고등어를 얘기한다. 이 청자는 고등어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풀을 청자를 넣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어, 과메기를 만드는 청어다.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을 청자가 만드는 다른 글자를 보면 신방변을 넣으면 뜻이다. 그렇죠. 뜻정이다. 감정이다. 또 이 정에는 어떤 사정을 얘기하기도 한다. 뜻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상태, 사정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보다. 정보 또는 사정, 실정 할 때 이제 그때도 이 정자를 쓴다. 예, 쌀미자를 넣으면 정할 정이다. 쌀을 이렇게 잘 쓰는 것을 얘기한다. 쓸어내는 것, 도정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렇죠. 정신이다. 또는 정자, 난자 할 때 정자다. 네. 다툴 정자, 정자를 넣으면 고요할 정이다. 동정이다. 자, 오늘 대통령의 동정이 어떻다. 장관의 동정이 어떻다 할 때 동은 움직이고 정은 고요하다. 어떤 일이 어떤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동정이다. 고위직의 동정이다 하면 오늘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은 것, 그렇죠? 그것을 얘기할 때 동정이라고 한다. 정맥이다. 예. 조용하게 흐르는 맥, 그렇죠? 그것을 정맥이라 한다. 정맥은 소리 없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동맥은 이렇게 밖으로 심장에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소리가 있는 움직임이 있는 맥은 동맥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는 정맥이다. 그것은 조용히 들어간다. 네. 설립자를 하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편안할 정. 우리가 보면 이제 역사에 보면 정국공신, 정난공신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를 편안하게 했다 할 때 정국공신이다. 또 어려움을 편안하게 했다. 정난공신 막 이런 때 이 정자를 쓴다. 청으로 읽기 쉬운데 정이다. 또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정국신사라는 게 있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일본의 우리가 야스쿠니란 말은 많이 접합니다만 그때도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전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 할 때 정국신사는 이렇게 쓴다. 예, 눈목자를 넣으면 눈동자정이에요. 눈동자. 활용점정이다. 예. 용의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이렇게 찍는다는 것처럼 어떤 일의 끝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한다. 한중일 한자를 보면 이제 숙청은 같이 쓰고 있다. 한중일다. 이것이 이제 정자다. 신자체와 중국의 간체자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이 청자가 그렇죠? 이 둘 다 신자체나 간체자는 이 청이 아래에 다룰 자가 들어갔다. 그렇죠? 네. 숙자는 이제 음수가 숙자는 요 모양이 좀 바뀌었다. 아래 요거는 쌀미자 모양이고 요거는 소자 모양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숙청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